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 반대로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 못했다라는 작심 기사에서 김명수를 박살을 냈으며, 또한 판사들도 지금 김명수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이 일었던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해 방첩 당국이 수사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간첩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자유일보는 때문에 국회에서 간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자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반대해 무산됐다라고 자유일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소식은 지난 2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초순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를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형법 제98조 간첩의 범위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간첩은 적국, 즉 북한에만 국한이 됩니다. 때문에 북한을 돕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하는 나라지만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야가 나섰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에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간첩의 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6월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찬성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법원 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조수진, 홍익표 등 여야 위원들은 현 상황에서는 형법 개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꾸준히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가 매일경제에 형법 개정안에 대한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의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라며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의 법원 행정처는 아직 묵묵부답이다라고 자유일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도 김명수의 박살을 내는 기사를 썼죠. 데스크에서 김명수 나갈 때도 걸어서 나가라.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용차 대신 시외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총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출근으로 탈 권위를 표방했던 김명수 대법원의 상징은 이제 재판 지체와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 미제가
민사 1심 기준 3배 가까이 늘었고 현직 판사가 언론 기고로 재판의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탄핵을 거론하며 후배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이를 부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의 동력이 사라진 점입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판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상사가 아니라 후임자라고 합니다. 전임자가 남긴 기록을 보고 그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후임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마친 사건은 2월 정기 인사 전 판결문을 쓰고 떠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동료, 집단 압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동료, 집단 압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건은 질질 끌고 판결문을 후배에게 떠넘겼습니다. 12월에 선고 예정인 사건을 2월로 연기하고 2월 달에는 인사 이동해 버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배석 판사들은 일주일에 3건만 선고하겠다라고 담합을 하고 개탄하던 부장 판사들도 이를 핑계로 워라벨에 젖어들었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놀고 먹는 판사, 놀목판이 하도 많아 누굴 집에서 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김명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 관료화를 없앤다며 법원의 평가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든 탓이 매우 큽니다. 고법부장 승진 제도 없어지고 법원장은 투표로 뽑는 법원에서는 근무 평정도 동료 집단의 평가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 잘하는 판사 대신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 좋은 자리에 가면서 행동 규범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의 인사 방침을 정당화했습니다. 재판 지체 중 당사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신 승리를 넘어 엽기 수준이라는 독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6년이 떳떳하다면 퇴임 후 당당히 대법원 정문을 걸어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게 검찰 수사이든 무엇이든 조건을 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일관성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미덕이 아닌가 합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딱 떠올려야 합니까? 이 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 자도 운명이 정해져 있죠. 김명수,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